내가 없는 당신에게 세 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우리 쇼도 빨리 이렇게 오프닝 뮤직 이런 거 생겼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곧 생기겠죠? 음, 잘 지내셨어요? 내가 없다. 난 내가 없는 당신이었다. 이거를 알고 나면 마음이 막 기쁘고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모든 문제 해결은 인식부터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시작이 반이라고 하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고민해 봐요. 아마 저의 팟캐스트는 함께 고민하고 이렇게 해봤더니 어떻더라, 이게 좋더라, 힘들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팟캐스트가 되지 않을까요? 음, 어쨌든 그래서 내가 없는 당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 하실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인생이 다르고 모든 사람이 각자 다르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정답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어요. 어, 이게 수학 공식처럼 딱딱 떨어져서 이럴 땐 이렇게 하면 된다. 1단계는 이거다. 2단계는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알게 될 텐데. 근데 우리가 너무 이것을 대면하고 있는 것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누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려줬으면,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말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실제로 우리한테 있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라도 이렇게 하면 해결돼, 이것만이 방법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그거 뻥이에요. 믿지 마세요. 그 사람한테 그것이 진실이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꼭 맞는 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그 대신 그 얘기를 좀 들어본 다음에 참고할 부분이 있겠다 그러면 가져와 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이 모든 일에 한 가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많은 사람들이 시작했고 가고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의 여정이 다 각각의 다양한 색깔들과 길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우리만의 길을 찾아야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르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어, 이런 것은 아닐 거예요. 어, 제가 도움받았던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어, 이제 저도 우후죽순 뒤죽박죽으로 막 상담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막 했었는데, 그 여정을 쭉 돌아보면 제일 먼저 저한테 도움이 됐었던 건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안 하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음, 사실은 내가 없는 당신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 그런데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내 감정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사실 내가 누구냐? 라고 말할 때 나를 말할 수 있는 건 내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이라고도 얘기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 드는지,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마주해 보세요. 상담 선생님들이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일을 처음 겪을 때면 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뭘 느끼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뭘 싫어하나? 모른다고 해서 이상한 거 아니고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어쩌면 그것이 지금까지 정상이었다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아는 것은 좀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해야 될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고요. 만일 내가 뭘 싫어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면 어떤 일을 하시고 누구를 만나고 나서 잠깐 멈춰서 내 마음이 어떤지 잠깐 마주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어떤 것들은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일들도 있죠. 아주 강한 사인을 보내는 건데 사실은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은 안 싫어하는데 몸은 싫어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생각하거나 그 일을 마주했을 때 내 마음은 괜찮은 것 같은데 자꾸 손에 땀이 난다. 숨이 가빠진다. 몸이 우르르 떨린다. 박차고 나가고 싶다. 여러 가지 것들로 몸이 신호를 보낼 수 있고 마음도 신호를 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한번 들여다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 일을 내가 싫어했구나. 이 사람 만나는 거 굉장히 힘들어했구나 한다면 그 일을 좀 잠깐 멈추시고 돌아가는 것 권해드려요. 이렇게 말한다면 아니 그럼 저는 회사 나가는 거 너무 싫은데 회사 안 나가도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 분명히 있어요. 물론 싫은 일들 중에서 멈출 수 있는 일들도 있고 멈출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멈출 수 없는 일들보다는 멈출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회사를 회사만 생각하면 좀 어렵다. 그거는 회사 자체를 싫어한다기보다는 회사에 있는 어떤 것들을 싫어하는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회사 안 가, 학교 안 가, 나 일 안 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부분을 싫어하는지를 좀 보신 다음에 심호흡도 하시고 잠깐 그 자리를 피해서 다시 생각할 시간을 자신에게 주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싫어하고 내 몸과 마음이 막 반응하는 일들 중에서는 의외로 내가 잠깐 멈출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시어머니하고 전화만 하면 몸에서 반응이 와요. 그러면 시어머니를 평생 보지 말란 얘기는 아니지만 잠깐 이번 주는 혹은 매일매일 전화하셨다면 오늘과 내일은 이런 식으로 잠깐 단기적으로 그 일들에게서 자기를 잠깐 빼와서 자기에게 시간을 주어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나를 이렇게 싫은 감정과 반응을 하게 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들, 그런 감정들이 올라온다면 멈추고 잠깐 자리를 피해 보세요. 그런 다음 심호흡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싫어하는 감정, 화나는 감정,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땐 몸이 굉장히 긴장을 하기 때문에 스트레칭, 몸을 이완시켜주는 것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일을 겪지 않아도 그런 일들만 생각나면 내 심박수가 올라가고 손에 땀이 나고 몸이 긴장되는 것 같은 일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어려워하는구나,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인식하실 수 있겠죠. 그 일을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안다고 해서 그 모든 일을 다 그만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일들을 싫어도 무조건 해야 돼. 입 다물고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라고 길게 나를 데리고 다니셨다면, 나를 질질 끌고 다니셨다면 나를 좀먹는 일을 한 거죠.
내 안에서 나는 자꾸 싫다고 말하는데 안 돼, 이건 해야 돼. 할 수밖에 없는 일이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 나는 내 목소리나 내 마음을 내비출 수는 없고 나를 누르고 지워야지만 살 수 있구나라고 스스로 인식했을 수도 있어요. 혹시 그렇게 살아오셨다면 본인에게 사과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올라올 때는 아, 너 지금 싫구나. 너 힘들구나.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해 주진 못하지만 잠깐 우리 이 자리를 피해보자.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고 오자. 잠깐 심호흡하자. 잠깐 스트레칭 하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자기 개발에 관련된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됐는데 자기 개발하시는 그냥 무조건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 말고 실제로 여러 가지 공부도 하시고 그런 분야의 전문가가 되시기도 했고 혹은 그래서 자기가 변화 많이 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변화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래요. 예를 들어서 나 오늘부터 살 빼야겠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나가서 운동해야지, 밥 조금 먹어야지. 이렇게 하는 건 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전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내 목표가 정해졌으면 이 목표가 이루어질 만한 환경은 어떤 환경인가 생각해보고 그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나는 이제 설탕이나 단당류, 어, 액상 과당 이런 걸 먹지 않을 거야. 이거를 줄임으로써 내 건강을 생각할 거야 라고 목표를 세운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집에 있는 설탕으로 된 음식들이나 사탕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는 환경을 만드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담배를 끊어야겠다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주변에 있는 담배를 없애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구축되면 그 다음에 액션을 하고 시도하고 연습할 때 훨씬 도움이 되고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멈출 수 있는 허락을 좀 해주시고 잠깐이라도 심호흡을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마도 나를 찾아가기 위해서 좋은 환경은 내가 싫어하는 것들로부터 조금 벗어난 환경일 수 있어요. 혹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환경. 그래야 내 목소리가 나오기가 쉬울 거잖아요. 어차피 내가 힘들다고 싫다고 말하는데도 막 꾸역꾸역 하라고 할 건데 내가 굳이 나를 찾아야 돼? 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 이런 거 싫어했구나. 혹은 나 이런 거 좋아했구나. 나 이런 거 어려워하는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은 실제로 나를 찾아가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들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싫어하세요? 혹은 여러분은 어떤 일들을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참고 하시고 계신가요? 그게 싫은 강도가 극단적이지 않아도 그냥 늘 이건 해야만 되는 일이야. 이건 꼭 해야 돼. 그래야만 해. 라는 규칙과 법칙에 의해서 끌려다녀서 살던 사람들은 아주 손쉬웠고 작은 일들도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일들도 그냥 그래야 되나 보다 하고 그 일을 꾸역꾸역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일례를 들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위가 잘 깨지 않아요. 그래서 일어난 다음에 한참 있다 아침을 먹거나 아침에 거르거나 그러는데 옛날에는 또 아침 안 먹는 게 그렇게 죄악시 됐어요. 엄마가 꼭 아침 먹고 가야지 막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혼자 살 때는 아침을 잘 안 먹거나 좀 뛰어넘거나 늦게 먹어도 큰일이 되지 않았는데 결혼하고
아침을 왕성하게 먹는 남자랑 결혼을 하고 나니까 같이 아침을 먹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나에게 묻지 않고 꾸역꾸역 아침을 오랫동안 먹어왔어요. 당연히 그랬더니 살도 찌고 몸도 안 좋아지고 이런 게 다 이제 그런데 나는 아침이 좀 어려워. 난 안 먹을래라고 말하는 게 괜찮지 않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이런 작은 일들도 내가 뭘 안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를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냥 꾸역꾸역 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북클럽에는 약속 거절을 못 해가지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랑 꾸역꾸역 만나는 이야기를 한 친구도 있어요. 전화 와서 우리 언제 만나야지. 얼굴 본지 너무 오래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난 그 사람이 그렇게 친한 것도 아닌데 나 그 사람 되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제까지는 네 그래요 만나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너 그 사람 만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나 싫어 이러는데 야 그 사람이 전화했는데 어떻게 싫다고 해 이렇게 하면서 꾸역꾸역 그러니까 나를 조금씩 지어왔던 거죠. 부모님한테 전화 오는 거 또 전화하는 거 마땅히 딸이면 해야지 아들이면 해야지 마땅히 해야 되는 일 때문에 나는 전화는 좀 어려운데 무슨 소리야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지 라고 자기를 조금씩 지우면서 해왔다는 거예요. 문자로 안부를 물을 수도 있고 또 매일매일 안부를 묻지 않아도 괜찮은데 사실 그렇잖아요. 엄마가 너 이날 와서 나 좀 도와줘 라고 말할 때 거기 안 가면 큰일 날 줄 알았던 친구도 있어요.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누구는 혹시 이 일을 해줘 라고 말할 때 사실 나는 이 일이 내 일이 아닌데 혹은 지금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그 일을 추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거절하면 안 되지. 내가 없는 당신들은 대부분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싫어하는지 모르게 된 이유가 뭐냐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싫어하는 감정을 자꾸 힌트를 주는데도 그 입을 꾹 닫고 그 일을 다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입 닫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내가 지금 싫은데도 그 일을 하는지 아닌지도 인식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좋은 감정들, 행복한 감정, 좋은 거, 막 이런 감정들, 신나는 거, 이런 감정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안 좋은 감정들, 화난 거, 싫은 거, 분노, 질투 이런 거. 이 감정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돼서 안 좋은 감정이 생기면 이건 빨리 지워야 돼, 잊어버려야 돼. 이렇게 감정을 누르고 살게 되면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결국은 어떤 감정도 느낄 수 없는 사람이 되어 간다고 해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건 맞는 말이에요. 감정은 다채로운 감정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감정만 이렇게 마비시키거나 없앨 순 없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감정을 자꾸 누르게 되면 감정의 전체적인 부분 다 같이 마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감정도 없애거나 누르지 마시고 내 안에 올라오는 모든 감정들을 그대로 마주하실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감정을 꾹꾹 누르고 살았다면 감정 중에서 제일 강렬한 감정은 싫고 분노하는 감정이니까 사실 그 감정은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감정이니까 내가 싫다고 말하는 게 무엇인지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 그대로 말해도 되는 환경이야. 그러니까 나를 지우지 않아도 돼. 라고 나한테 말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없는 당신이 된 것은 여러분의 잘못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없는 당신을 그대로 놓아둔다고 해서 저절로 내가 있는 당신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좀 안아주고 내가 있는 당신으로 가는 여정을 시작하시고 싶으시다면 오늘은 한번 내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 일들이 일어난다면 잠깐 자리를 피해서 심호흡하고 스트레칭하고 싫구나 이해해주는 시간을 좀 가져주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 때면 말해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이쯤에서 세 번째 에피소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잘 지내시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